제 친구가 외국인 꼰대도 있다고 네, 그 더 골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덕다이버 현승우. 네, 안영찬. 오늘의 게스트 지수입니다. 오늘은 소문 잘 안 난 꿀빠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인턴 포함해서 외국계 기업만 다니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어디 다녔어? 처음에 블레고, 그다음 바이엘, 그리고 지금은 코카콜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냥 얘기해도 돼. 그럼 뭐 회사별 국적이랑 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줘 그러면. 레고는 다들 아시는 그 장난감 레고 파는 덴마크 회사고, 바이엘은 아스피린 만든 독일 제약회사. 그리고 아니 손흥민으로 유명한. 네 맞아요. 너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이 뭐야? 저는 지금 데이터 애널리스트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나 재고 같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회사의 뭐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서포트하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연봉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민감한 주제를. 얼마 받아? 되게 이게 회사마다 너무 다르고 업계마다도 너무 달라가지고 말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외국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초봉이 진짜 많이 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올려 나가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연봉 초봉을 생각하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짠 초봉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때는 말 못했다.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 연봉이 2,700이었어요. 제 학교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갔거든요. 대기업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좀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취업했다고 말도 못하고. 엄마는 취업한 거 아직도 취준하고 있는 줄 아는데 너는 지금 출근하고. 언제 얘기했어? 할아버지 장례식 때. 할아버지 장례식 때 회사에서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되게 꽃이랑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가 여길 다니는구나. 엄마가 이거 어디서 온 건가요? 이랬는데 따님 회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데 주진 않고. 그런데 뭐 오케이 짠 건 좋아, 알겠어. 근데 결국은 뭐 상승률이나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지금은 이것도 대기업도 약간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대기업 수준으로는 받고 있는 거. 너 지금 몇 년 차지? 지금 이제 5년 차? 5년 차 대기업이면은 뭐 대충 한 5, 6천 정도 받는구만. 너 코멘트 할게. 그래서 연봉 상승률이 좋으니까 이제 초봉이 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감수를 해야 되겠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계 내가 뜻이 있는데 초봉이 너무 짜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사실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외국에서도 대부분 이런 구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봉은 좀 짜지만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내 가치를 올리면 같이 연봉을 같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모두가 얘기하는 외국계 기업의 근무 환경. 일단 칼퇴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야근이 당연시되는 직장이나 그런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칼퇴한다고 보시면 되고, 친구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그냥 그런 팔자인 것 같다.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외국계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칼퇴하는 분위기인 거는 맞다? 맞다. 그럼 야근은 저도 대기업이나 이런 한국계 기업을 안 다녀봐가지고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야근은 뭐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상사가 안 갔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기다린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뭐 일이 내가 좀 못해서 아니면 야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좀 직무 특성상 여태까지 봐왔던 걸로 보면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쪽은 좀 야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내가 진짜 대박이라고, 외국계가 진짜 안 알려진 그런 어떤 보석 같은 거라고 느낀 게, 내 친구 나이키 다니는데 금요일에 12시에 퇴근한대. 매주? 맞아? 이거 진실입니까? 저도 나이키 현직은 아니지만 저희 나이키 면접 본 적 있거든요. 떨어졌는데 거기서 들은 게, 그러니까 하절기에 한해서 12시 퇴근한대요. 근데 이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미국 본사 정책이래요. 미국 본사도 12시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외국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왜 12시에 퇴근하는 거야? 아니, 진짜 할 일이 없는 건가 이게? 아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일할 땐 되게 빡세게 해요. 어. 되게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커피 마시러 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산책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일할 때. 그러니까 내 할 일을 근무 시간에 딱딱딱딱 다 해놓고 이거는 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일반적인 회사가 그렇지는 않다. 아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코카콜라도 12시에 퇴근해? 아 여기는 3시. 3시? 뭐 그래도 뭐 너무 좋죠. 이게 모든 외국계 기업이 다 그런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금요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사실 너무 놀라운 거잖아 사실. 아 그렇죠. 이게 일반 국내 기업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게 놀랄 수 있죠. 네. 아, 근데 외국계 기업을 일반화시키는 건 좀 아닌 네,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이것도 외국계 기업도 뭐 산업군마다 아니면은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은 얼마나 한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새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건 사실 소수이긴 하지만 뭐 요새 트렌드가 유연근무제는 진짜 완전 기본이고 재택근무 가능한 데도 굉장히 되게 많아요. 출근 아예 안 하고 대신 이제 매니저한테는 나 이날 재택근무 한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출근 안 하고 집이나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 자리 잡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횟수의 제한이 좀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레고 다녔다고 하는데 레고는 어땠어? 레고도 한 달에 2번 정도 재택근무 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내가 중요한 미팅이나 아니면 일이 바쁘거나 할 때는 좀 피해서.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는 사실 저는 여기 사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듣긴 했는데 사람들이 뭐 미팅도 많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그럼 주변에 뭐 또 다 다른 알고 있는 데는 아 재택근무요? 뭐 화이자도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재택근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요즘. 많네 네. 생각보다. 근데 어때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일이 그만큼 효율이 잘 나와? 효율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는데 효율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럼 회사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문화는 국내 기업을 안 다녀봐가지고 약간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꼰대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딜 가나 다 있다. 있다. 혹시 외국인 꼰대도 있나? 외국인 꼰대도 있을 수 있죠. 와.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어. 제 친구가 외국인 꼰대도 있다. 네. 그 더 골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뭐 그런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좀 네, 있겠네요. 그 대부분 윗사람도 아랫사람 대할 때 존댓말로 네,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내 의견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기는 해요. 거기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호칭, 님자 이런 거는 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고랑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님 호칭 써가지고 뭐 진짜 이사건 상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영찬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나 이게 대박인 게 네. 상무님이면 거의 아버지 뻘이잖아. 아, 그쵸.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아. 저도 처음에 입사할 때 레고가 음. 직급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님 호칭으로. 호칭을 이제 통일하는데 처음엔 진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어색해서 어색하고 진짜 막 나보다 한 20살 많은 분한테 막 이름 부르면서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들 그렇게 하고 또 적응이 되니까 또 그게 편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휴가. 그러니까 외국계는 정말 휴가를 많이 주고 아무리 붙였어도 문제가 없나? 일단 몇 개 줘? 대부분 제가 아는 데는 22개 주는 것 같아요. 보통 대기업이 15개부터 시작하거든요. 22개부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꽤 많죠. 쓰는 거에 눈치 같은 거는 안 보나? 눈치 전혀 안 보고 오. 하루 이틀 쓰는 거는 진짜 이유도 안 물어봐요. 아 쓰겠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그 메일로. 웹상에 그냥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이날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쓰는 거예요. 뭐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해도 돼요. 아,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요. 붙여 쓰는 거는? 붙여 쓰는 거는 이건 약간 팀이나 약간 매니저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저는 2주까지는 붙여 써봤어요. 아 네. 10개, 그러니까 10개 2주 붙여 쓰는 써봤어요. 거지? 네, 2주 그러면 써봤어요. 10개 쓰면은 주말 다 붙여서 16일 쉬는 거잖아. 네, 괜찮네. 괜찮죠. 국경일은 어때? 국경일은 미국 국경일. 아니 그거 안 쉬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한국만 한국말 아, 이게 사람들이 어.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쉬어요. 네. 걔네들은 쉬는 거 아니? 아니 외국인들은 쉬는 거 안 아니야? 쉬어요. 아 그래? 응, 그냥 여기 따라서 가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외국계는 연봉은 좀 낮지만 복지가 엄청나다 이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런 어떤 구체적인 복지는 어떤 것 같아? 약간 뭐 예를 들면 한국식 복지라고 해야 되나? 의료비, 유치원비, 학비, 교육비 이런 거. 저는 사실 생각하기에 최고의 복지가 이제 그런 현금성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근무 환경, 유연한 분위기와 이런 것들, 근무 환경 이런 거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거부터는 진짜 뭐 높이 조절되는 책상 되게 비싼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런 거 그다음에 유연근무제가 너무 당연한 거 그리고 뭐 재택근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나 아니면 휴가 많은 거 뭐 이런 거랑 조직 문화 수평적인 거 이런 게 저는 최고의 복지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의료비 지원이나 약간 막 이런 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대기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외국계는 그런 한국식 복지는 조금 덜 갖춰져 있구나. 근데 약간 또 다를 수 있는 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경우에는 한국식 복지가 꽤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는 해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복지가 있지? 한국식 복지요? 음. 계속 한국식 복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긴 한데 뭐 자녀 뭐 학자금 뭐 이런 거 해주는 거나 아니면 뭐 전세 자금 대출해주고 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뭐 대학원 학비 대주고 약간 뭐 이런 거? 그럼 레고는 그러면 뭐 레고로 주나 직접? 생일 선물 레고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 안정성은 어때?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 외국계는 뭐 다 좋은데 실적 안 좋으면 그냥 책상 바로 빠진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정으로 막 못하면 땡겨주고 이런 거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들으신 거 막 실적 위주로 칼같이 자르고 다음날 바로 가면 책상 없고 이런 거는 제가 느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금융권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 생각에는 대기업이랑 비슷하지 않나. 이거는 외국계 기업이 회사마다 산업군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이제 보편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재밌는 산업군인 뭐 코카콜라, 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나눴고 아무튼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개인의 경험을 전달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계도 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외국계에 취업한 이야기와 취업 팁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